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자식을 결혼시킨 그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겐 유독 아픈 손가락에 자식이 있어요.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10살인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재혼을 했으려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저희 남편의 조카였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집에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는 평범한 건 시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모가 되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던 전 당시 다니고 있던 작은 회사의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과는 첫눈에 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살아서인지 우직하고 성실한 면에 끌려 2년의 연애 후 지금으로 치면 조금 이른 나이인 26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운명처럼 저희 큰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조카와 외숙모 사이였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조카였던 아들을 처음 시댁에서 봤을 때 당시 어렸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그늘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더군요. 저 아이가 어른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게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조카의 엄마이자 형님의 사연을 듣고 저는 아직 신혼이라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조카가 가엾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조카의 엄마인 형님은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하면서도 조카에 대해서는 누구도 애정을 갖지 않았거든요. 삼촌이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슬쩍 남편에게 식구들이 왜 조카 아이에게 싸늘하게 대하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누나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낳은 아이라 식구들이 그다지 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라도 잘해주자. 나도 머리로는 자기처럼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막상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지금 저렇게 방황하는 것도 민재 때문인 것 같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 애가 너무 안 됐잖아. 그리고 적어도 형님은 자기 자식인데 민재한테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한다며. 그렇다고 어머님이 민재를 잘 챙겨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야 엄마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지. 결혼도 못했는데 애만 낳았으니 그 손자가 예쁘겠어. 그리고 우리 누나 지금까지 저렇게 남들 다 가는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방황하는 건 어쩌면 민재 때문이기도 하잖아. 자기는 남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민재가 좀 그런 존재야.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민재만 없었어도 우리 누나 다른 좋은 남자 만날 기회 충분히 많았어. 지금처럼 저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민재 낳은 건 형님 선택이었잖아. 그것도 그래. 바보같이 우리 누나는 애 낳으면 그 남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돌아올 줄 알았대. 근데 애 낳았다고 그 남자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는 애라고 딱 잡아 떼는 거 있지. 결과적으로 우리 누나만 미연무딱지에 신세 망친 거지. 내가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 왜 그렇게 그 남자한테 목을 매는지. 우리 누나지만 그 속을 모르겠다니까. 저는 솔직히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자기 누나가 받은 상처와 안타까움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외숙모니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쌍둥이를 가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자녀 계획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남편과 합의한 뒤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둘을 낳게 되었으니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두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이들인 것을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쌍둥이인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기 위해 저는 다니는 직장도 출산일이 다가올 즈음 그만두었고
마치 제가 퇴사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 두 아이들을 예정보다 조금 일찍 출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근 아들 손자를 바라던 시어머님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아들 쌍둥이가 아닌 게 어디냐며 좋아했지만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임신 전에는 아들 손자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다행이라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딸 쌍둥이라고 했다고 알려드리자 그때부터 마치 병원 초음파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들 타령을 하셨던 시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제가 딸 쌍둥이를 낳자 시어머님은 이제 막 몸을 푼 며느리에게 나이가 젊으니 셋도 괜찮다며 이왕 아이 둘 키울 때 얼른 하나를 더 낳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시어머님과는 잘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당신이 아들 손자를 원하신다고 해도 아직 몸도 회복하지 못한 며느리에게 또 임신을 하라니.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쉬움이 크셨는지 혼잣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왕 낳을 거면 아들 쌍둥이를 낳지 기집애를 둘씩이나 낳아서는 어쩌자는 건지 차라리 민재 저거랑 확 바꾸면 좋겠네. 필요도 없는 남의 씨만도 못하니 이건 뭐 누굴 원망해야 하는 거야. 이건 뭐 기집애 한 명이면 더 낳으라고 말하기도 좋지. 아유 내 팔자야. 저도 그 말이 충격인지 30년도 넘은 지금도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네요. 당신은 아셨을까요? 저는 그때 이후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요. 무튼 그렇게 저는 쌍둥이 육아에 전념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을 보냈어요. 남편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제가 두 아이를 동시에 키워야 하니 결혼 전보다 10kg가 빠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한겨울, 시어머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이 달려오는 대형 트럭에 치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며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는지 저도 너무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그렇게 두 아이를 업고 안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상태가 심각했던 형님은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형님이 그날도 조카의 아빠인 그 남자에게 한 번 더 매달리려 나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걸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그 남자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 자기 딸을 그리고 누나를 살려내라며 횡포를 부렸고 그 남자는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시어머님과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조카와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며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남자의 아들인 조카를 더는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고 친척들과 상의 끝에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가 홀로 큰 빈소를 지키며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한 게 고작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민재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남도 아니고 가족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도 좋아서 결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우리만 민재를 책임져? 민재 아빠인 그 자식도 있잖아.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민재 쟤는 그 자식이 데려가야지. 그렇다고 우리도 맡을 수 없다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여보, 우리도 부모잖아. 그러지 말고 자기라도 식구들 설득해봐. 지금까지도 어머님이 데리고 살았었잖아. 어머님이 이제 싫다고 하면 우리라도 데리고 있자. 뭐?
나도 싫어. 우리가 왜 우리 누나 그렇게 만든 놈의 자식을 맡아? 그리고 나도 싫은 걸 어떻게 엄마한테 강요하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남편은 참 매정했어요. 그래도 조카인데 미안한 마음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랑 남편은 걸핏하면 말다툼을 벌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실망한 것도 있고 남편은 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며 저희는 형님의 장례가 끝나고도 많이 싸웠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싸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조카 아이를 보낼 멀리 떨어진 고아원을 찾아다녔어요. 가까운 곳에도 찾으려면 많을 텐데 이미 많이 커버린 조카가 찾아올 곳이 신경 쓰여 최대한 먼 곳에 시설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조카 아이의 등하교와 끼니를 챙겼는데 그때도 아이는 자기의 처지를 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제 마음을 울리는지 저는 저라도 조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확고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이 녀석이 알았는지 한 번은 저녁을 챙겨주러 시댁에 간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외숙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은 헤어질 때 하는 말이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외숙모한테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다 알아요. 어쩌면 제가 고아원에 가는 게 모두가 편안할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저 꼭 고아원에 가고 싶어요. 민재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식구들이 지금은 엄마가 그렇게 가셔서 화가 나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모두 다 후회할 거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부터 태어나면 안 되는 애였으니까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저만 생기지 않았다면 저희 엄마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보러 오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저 어린애한테 무슨 말들을 했는지 저는 더는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그만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요. 그래서 그날 밤 퇴근한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술상을 차렸어요. 제가 임신한 뒤 술상을 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술을 끊었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놀란 듯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사람 무섭게. 오늘 민재 저녁 챙겨주고 왔는데 민재가 그러더라. 자기가 고아원에 가야 모두가 편안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꼭 고아원에 가고 싶대. 또 민재 얘기야? 우리 이제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막말로 당신이 지금 쌍둥이 키우느라 힘든데 민재까지 책임질 수 있어?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 월급으로 우리 네 식구 사는 것도 빠듯한데 민재까지? 난 못해. 난 싫어. 자기는 나보다 민재가 더 중요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말 나온 김에 우리 확실하게 결정하자. 나 민재 키우고 싶어. 자기한테 생활비 부족하다고 안 할게. 우리 애들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가고 그럼 나도 슬슬 다시 일하면 돼. 자기야, 난 싫어. 왜 자기가 민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해? 우리 애들은 또 무슨 죄야? 난 그냥 1년 더 자기가 우리 애들 집에서 봤으면 좋겠어. 그게 정서적으로 더 좋지. 우리 애들 잘 키우자고 민재를 모른 척해? 요즘 맞벌이 하는 집들 다 돌진하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 그리고 내가 꼭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생활비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내가 아껴서 새 아이 키울 테니까 자기는 결정만 해. 정말 사람 불편하게 왜 그러냐. 자기라도 좀 나 편하게 해주면 안 돼? 나라고 조카인데 민재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나도 알아. 내가 민재한테 잘못하는 거. 그래서 더 피하고 싶어.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내 마음을 알아? 그래, 자기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자기도 아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미안하다는 걸. 여보, 내가 부탁할게. 우리가 민재 키우자. 은경아, 정신 차려. 엄마도 아마 그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좋아. 그럼 나 자기랑 이혼할래. 뭐? 자기 미쳤어. 왜 우리가 이혼을 해? 솔직히 정말 실망했거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나중에는 다른 일로 나랑 똑같이 싸우겠지.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갈라서자. 난 힘도 없고 약한 아이도 지키지 않는 남자랑은 더는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충격이 꽤 큰 것 같긴 했어요. 저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같이 살 남자가 그런 후진 인간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런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의 강수는 어쩌면 제대로 먹힌 듯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냉전을 벌이긴 했지만 시어머님이 끝내 남해에 있는 시설을 찾았다며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남해는 정말 멀다. 우리 정말 민재한테 그래도 돼?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팔품 팔아가며 일부러 거기까지 내려가서 찾은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난 그냥 민재 지금처럼 지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야, 나더러 지금 내 딸 잡아먹은 놈 새끼를 키우라는 거야. 얘가 정말 왜 이래? 그럼 우리가 데려가서 키울게. 애들 엄마도 그러고 싶다고 하고. 뭐? 네가 미쳤구나. 너는 그런 얼빠진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을 하나 더 낳아. 대 끊기게 둘 거야. 그렇게 아들 타령하시는데 그냥 민재 우리 아들로 입양할게.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입양한다는 말에 눈이 튀어나올 듯 하더니 끝내 매서운 손바닥으로 다 큰 아들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며 제가 그러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차마 저에게는 남편처럼 굴 수 없던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앓는 소리를 하며 누우셨고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제가 키우고 싶다고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그렇게 반강제로 저희 부부는 민재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으셨고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며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으셨는데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시어머님보다 민재가 우선이었어요. 민재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기라고는 펴고 살지 못한 아이처럼 저희 집에 와서도 혼자만 헛돌았고 저는 그런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데려오기만 하면 다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남편이 제 성화로 민재를 데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민재 보는 걸 껄끄러워했고 민재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저녁 시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어요. 민재야, 여기서 뭐해? 나와서 동생들이랑 과일 먹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혼자 책 읽는 게 편해요. 우리 민재는 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떤 책 봐?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재밌어요. 시간도 금방 가고. 아무래도 아이는 책을 읽으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빌려왔다는 책들을 보니 모두 하나같이 고아이거나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주인공인 책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늦게 오는 날이면 민재만 데리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서점에 데려가 책도 사자고 했는데요. 그럴 때면 외숙모,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면 공짜예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은별이랑 은채 책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목구멍에 고구마가 100개는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큰 서점에서 울어버렸는데요. 아마도 저의 그 모습에 민재가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숙모,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너 진짜 숙모한테 너무 나쁜 아이야. 숙모는 너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 숙모 마음을 몰라주니까 숙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 민재야, 그런 생각 이젠 안 하면 안 돼? 숙모는 민재도 은별이랑 은채처럼 똑같이 소중해. 정말 그걸 모르겠어? 숙모,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미안해. 숙모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다 괜찮아. 화나면 화내도 괜찮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해도 돼. 숙모는 네가 불쌍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걸 해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재 손을 잡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조금은 어색하지만 민재도 저도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다행히 민재가 어렵다는 남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민재가 상장 받아왔는데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뭐라도 좀 사주고 와. 내가? 자기가 하지. 나는 많이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 왜? 아직도 민재랑 있는 거 불편해? 아주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애가 조금씩 밝아지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진 않아. 자기한테 고맙지. 오, 우리 남편 철 들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가서 많이 친해지고 와. 그래야 민재도 우리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솔직히 민재가 와서 자기 일도 많이 줄었잖아. 은별이랑 은채가 이젠 아빠 말고 오빠만 찾는 거 알지? 사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민재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저 대신, 그리고 남편 대신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사이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학원 버스가 오면 자기가 데려오겠다며 저 대신 아이들을 데려왔고, 간식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으로 놀아주니 쌍둥이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오빠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민재를 이제는 완전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고, 민재가 11살이 되는 해 남편과 상의 끝에 민재를 저희 호적에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같은 성을 갖게 되었죠. 그때 민재가 처음으로 또래의 아이들처럼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남편도 하루라도 빨리 호적에 올려줄걸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랬던 저희 부부와 다르게 시어머님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아시고는 자기네 시도 아닌데 어떻게 민재가 자기 집안 장손이 될 수 있냐며 저에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이미 민재를 자식으로 품기로 했어. 엄마한테는 강요하진 않을게. 대신 이젠 민재 허민재 아니고 조민재야.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럼 나 엄마 생활비도 끊고 다신 안 본다. 뭐야? 야, 지금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야? 너 나 협박해? 엄마도 솔직히 민재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더 민재 멀리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나 지금은 너무 편해. 사실은 우리가 더 민재를 챙겼어야 했잖아. 누나야 바보처럼 그 남자한테 목을 맸지만 우리는 그런 누나를 말리고 민재를 책임져야 했어. 아마 그랬으면 누나도 정신 차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제대로 살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나 민재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하늘에서 누나도 그걸 바랄 거야. 애들 엄마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어. 무슨 개소리야. 됐어. 당장 물러. 취소하라고. 걔가 어떻게 조민재야. 난 절대 인정 못해. 아니, 안 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아까 말했잖아. 엄마한테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엄마 마음 잘 알았어. 생각 바뀌면 다시 말하고. 그럼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잠깐씩 안부만 묻고 살아요. 자기야, 가자. 아, 갈 때 애들 좋아하는 도넛 좀 사갈까? 지금 문 열었으려나? 우리 빨리 가자. 저는 저 대신 기꺼이 시어머님 앞에 나서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전에는 그렇게 실망을 주더니 이제는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갖게 됐어요. 당신도 힘드니까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어찌됐든 저로 하여 그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하셨으니 최소한의 도리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생신이나 어버이날엔 음식도 장만해서 집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럴 때면 편지도 정성스럽게 적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시어머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 말대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할머니가 그렇다는 걸 민재에게는 들키지 않으려 이번에는 저와 남편이 명절이나 어버이날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우리끼리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도 눈치가 빠른 녀석이니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겠죠. 알면서도 저희를 배려하느라 저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민재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재는 제가 학원에 보내주겠다고 해도 인강이면 충분하고 그럴 돈 있으면 은별이랑 은채 하고 싶은 피아노와 미술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민재는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어요. 유독 수학과 과학 그리고 국어를 잘했는데 학교에서는 독서를 많이 해서인지 이해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저에게 아들 교육을 잘했다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칭찬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쌍둥이 동생의 선생님을 자처하며 이번에도 저를 많이 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떨 때는 엄마인 저보다 오빠만 찾는 쌍둥이들이었어요. 공부도 오빠가 잘 가르쳐주고 놀아주는 것도 오빠가 더 재밌다며 아주 오빠 바보들이 되었죠. 밖에서 얼마나 지 오빠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딸아이 친구들 엄마를 만날 때면 민재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엄마들 모임이 많이 많은 자리라 제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민재 같은 큰아들이 있냐며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급기야 제가 재혼했다며 저희 쌍둥이 애들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재혼한 거야? 재혼이 결혼을 2번 한 거라고 하던데 엄마는 아빠랑 결혼을 2번 했어?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혜나 이모랑 정우 이모랑 재율이 이모랑 됐어. 그만해도 돼. 그리고 이제부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엄마가 곧 연락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해. 엄마가 무섭게 말했다고 말하고. 알겠어. 저는 사실 그런 헛소문이 날까봐 일부러 엄마들 단톡도 안 들어가고 엄마들 모임에도 가지 않았는데 제가 나서지 않으니 자기들끼리 더 편하게 저희 얘기를 한 듯 했고 저는 이젠 그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작정을 하고 가장 말 많은 엄마를 불러다 앉혀놓고 저와 민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얼마나 힘들게 가족이 됐는데 그런 소문이 나냐며 그런 헛소문 퍼뜨리는 인간들 보면 제발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돌려서 말하니 그런 건 또 눈치가 빠른지 그런 헛소문도 금방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민재가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수능을 치렀고 그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학교 진학도 문제가 없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조건의 대학이 있다며 굳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민재가 고집을 부렸어요. 좋게 타이르기도 하고 무섭게 혼도 냈는데 녀석이 끝내 지 뜻을 꺾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민재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통장까지 일부러 보여줬는데 역시나 녀석은 나중에 은별이랑 은채 대학 갈 때 쓰세요. 쌍둥이라 2배로 나갈 텐데 저는 괜찮아요. 라며 지방대를 가겠다고 버텼어요. 어찌나 속이 끓고 복장이 터지던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몇 년이나 소식 한 번 없던 시어머님이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인지 민재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저지만 민재는 할머니가 오라는 말에 마치 10살 그때의 모습처럼 잔뜩 긴장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이젠 엄마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는지 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참 오랜만에 시댁 문 앞이 아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은 시어머님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민재와는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셨는데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물으니 그제야 시어머님은 안방에서 어떤 꾸러미를 들고 나오셨어요. 민재 대학 가잖아. 할미도 들었다. 장학금 준다고 해서 지방대 간다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이 돈으로 너 가고 싶은 학교 가거라. 엄마, 이게 다 돈이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민재 엄마 사망보험금이야. 마음 같아서는 그 돈으로 여기 확 뜨고 싶었는데 딸 자식 목숨값이라 손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이참에 털어버리려고. 이왕이면 지 자식한테 쓰는 게 지 속도 좀 편할 것 같고. 어머님, 이거 주시려고 일부러 민재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편하겠냐? 네 편지 받아서 읽을 때마다 꼭 내 잘못 꼬집하는 것 같고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남해에 재 보냈으면 그건 그거대로 참 불편했을 것 같아. 네가 나를 멈춰줘서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어머님께 죄송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같이 있을 때 할머님께 더 잘해야 했는데. 됐어. 할미야말로 미안하지. 어린 너 앞에서 내가 못할 말 많이 했잖아. 미안하다. 할미가 어리석었어.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를 허민재가 아닌 조민재로 인정하려고. 엄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니들이 나보다 힘든 결정하고 노력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야 나도 속이 편할 것 같다. 민재 엄마야. 저요? 그래. 이젠 네가 민재 엄마잖아. 민재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 돈으로 민재 공부시켜라. 고맙습니다. 그날 어쩌면 태어나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비난만 했지 저런 큰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 다른 마음으로 보지 못한 시간이 있어 그런지 더 끈끈하고 함께하려는 의지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 민재를 비롯한 쌍둥이 아이들까지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어디 가서도 구김살 없고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나이 먹는 것도 잊은 채 새 아이를 키웠고 공부 욕심이 유독 많은 민재는 형님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공과 대학원 공부까지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한 민재는 계속 공부를 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사업을 하겠다며 같이 대학원을 나온 동기들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늘 민재가 하고 싶은 거라면 언제나 믿고 밀어주는 편이었기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놀라긴 했지만 말릴 생각은 없었죠. 그렇게 작게 시작한 민재의 사업은 민재의 노력과 열정으로 시간이 지나 조금씩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창사 10주년을 맞이하는 제법 탄탄한 사업체가 되었어요. 이젠 CEO라는 타이틀이 제법 어울리는 민재는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며 참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듯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하고 칼럼도 쓰면서 나름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웠지만 어찌나 멋있는지 벌써 누가 사위 삼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민재의 친부였어요. 민재 아빠입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아빠라뇨. 민재 아빠는 제 남편인데요. 그쪽이 제 남편은 아니잖아요. 어디다 대고 민재 아빠라고 하시죠? 이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민재 엄마 그렇게 되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많이 그리웠고요. 제 자식인데 제가 거두지 못했으니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글쎄요. 상관없는 아이라고 저희 어머님이랑 제 남편까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어서 민재 엄마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큼은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참 빨리도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지금 민재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빙빙 돌리지 마시고 용건을 말하세요. 설마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부모 대접을 받겠다는 건 아니시죠? 전화 속에 그 염치 없는 인간은 말을 빙빙 돌렸지만 끝내 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사업을 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자식인 민재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게 용건이었어요. 참, 끝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은 쓰레기네.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고 학비 한번 내본 적 없으면서 뭐? 도움을 받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 아들 주변에서 얼씬거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끊어. 내 경고 무시하면 이번엔 내가 당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니,
지금 그쪽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애 친부인 나한테 그런 소리랍니까? 왜 당신들이 내 자식 덕을 보고 사냐고, 왜? 내 아들이 잘 나가니까 이젠 아까워서 친부인 나한테도 주기 싫습니까? 뭐라고? 지금 덕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 큰 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당신 욕심 여기서 접어. 알겠어?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합가를 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님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뛰어오실 정도였죠. 예, 민재 엄마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생전 목소리 높이는 법이 없는 네가 소리를 다 질러. 아니에요. 그냥 별 미친놈이 미친 소리를 해서 흥분했어요. 누군데? 내 아들은 아니지? 어머님도 참. 저는 차마 시어머님에게 민재 친부가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분명 충격을 받을 것이었고 이미 너무 노쇠하신 시어머님이시기에 괜히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저는 이 일을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퇴근 시간에 맞춰 밖에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그 인간에게 온 번호를 물었고 저는 혹여 남편이 그 인간을 찾아가 무슨 일을 벌일까 우선은 가만히 있자고 화가 난 남편을 겨우 달랬어요. 그런데 그런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염치 없는 인간은 끝내 민재에게 접근했고 민재에게 자신이 친부라며 지금이라도 자기 호적에 올려줄 테니 부자지간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었는데요. 호적에 올려준다고요? 이봐요.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 부모님은 세상에 딱 두 분이시고 제가 효도할 분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가세요. 내가 네 친아빠야. 유전자 검사하고 싶으면 해라. 네가 내 아들인데 왜 남한테 효도를 하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지금 아빠가 많이 어렵다. 사업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아들 도움이 필요해. 아들이라고요? 생전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아들이니까 도와달라고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떼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보여드려요. 민재야, 그깟 서류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널 이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인데 너 지금 그 사람들한테 쇠뇌당한 거야. 이용당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세뇌, 이용.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아들로 받아준 고마운 분들이셔. 내가 당신 존재 정말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사업을 왜 시작했는데. 당신 보란듯이 성공해서 갚아주려고 시작한 거야. 내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한 줄 알아? 당신처럼 이기적인 인간의 피가 내 몸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피의 절반은 모두 뽑아버리고 싶었어. 그때 내 마음 당신이 알기나 해? 저는 그때 하도 심장이 떨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재를 만나러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인간이 하는 말과 민재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대로 그 친부라는 인간을 향해 돌진하고 말았네요. 그러자 놀란 민재가 저를 뜯어 말렸고 민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 친부에게 하려면 해보라고 자기도 똑같이 신고하겠다며 응수를 했는데요. 깨갱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쌍둥이 딸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해 이제 막 취업을 했고 아들 민재는 나날이 사업을 키우며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건실한 사업가가 되어갔는데 이번엔 아들이 전화로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니 언제 연애할 시간은 있었는지 그때 느낌이 딱 왔어요. 언제고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 저는 서운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말로는 민재에게 알았다고 했지만 한참이나 멍하니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자 그런 저를 발견하고 시어머님이 식탁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들 장가보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냐?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전화통화 들으셨구나? 그래, 다 들었다. 그리고 나도 그랬어. 내 아들이 너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나도 너처럼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님도 아들 장가 간다고 서운하셨어요? 그럼 아들 뺏기는 기분도 들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려나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와, 지금 제 기분이 딱 그래요. 근데 난 너 처음 봤을 때 참 다행이다 싶었다. 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마 민재라면 그런 여자를 데려올 게다. 내 아들이 너를 데려온 것처럼. 원래 아들은 엄마랑 비슷한 여자를 데려오는 법이거든. 어머, 가만 들으니까 은근 어머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번 믿어볼까요? 저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웃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언제고 제 품 안에 자식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남편도 저 못지않게 그 사실을 여간 낯설어 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아까 내가 저랬구나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민재는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님에게 인사를 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고 우리 엄마 아빠셔. 쌍둥이 동생들도 있는데 주말이라고 다들 데이트 갔나? 아빠가 늦게 오라고 했다. 신우가 둘이나 있으면 너 임마 인기 없는 거야. 아닌데 내가 이 친구한테 내 동생 진짜 예쁘고 착하다고 자랑 많이 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이 공부는 참 잘했는데 이쪽으로는 큰일 났네. 반가워요. 얼굴이 꼭 탤런트 같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님도 동안이세요. 정말?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데리고 온 아가씨가 참 예쁘고 좋았어요. 생긴 것도 예뻤지만 말투, 행동, 모든 것이 바르고 곱더라고요. 사실 저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자꾸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작고 눈치만 보던 민재가 훌륭하게 잘 커서 이젠 장가를 간다고 색시를 데려오다니 저 혼자 주책맞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의 이런 상태를 아는 듯 제 손을 아주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말을 남편이 대신했는데 저는 그때 알았죠. 저희 남편이 며느리 바라기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상을 차리는데 민재가 다가와 처음으로 저를 안아줬어요. 아들의 품이 이렇게나 넓었나? 새삼 놀라는 순간이었죠. 엄마, 그동안 나 아들로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 너는 늘 엄마한테 잘했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네 여자친구한테 잘해야지. 사랑받는 남편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누구야?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기어코 참았던 눈물을 아들 품에서 흘리고 말았어요. 저렇게 말해주는 민재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아들과 예비며느리에게 적지만 부모된 도리를 하고 싶어 그동안 결혼자금으로 준비한 1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었는데요. 그날은 웬일인지 민재가 아무 소리 없이 그 통장을 가져갔는데 결혼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준비한 돈에 공을 하나 더 붙여 가져왔어요. 야, 이게 뭐야? 10억? 뭘 놀래?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준 보답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 무슨 소리야? 뭘 그런 걸 돈으로 계산을 해? 엄마가 너 이렇게 키웠어? 아니 꼭 그렇게 돈으로 계산한다기보다 이제 장가 가면 아무래도 내 마음처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그래 여보, 우리 아들이 나름 짱구 굴려서 가져온 건데. 역시 우리 아빠가 눈치가 빠르네. 그렇지. 그러니까 장가 가서도 집에 자주 와.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싫어해. 그런가? 그럼 너 혼자라도 와. 네 엄마 너 못 보면 병난다. 알지? 엄마 아빠 자주 올게. 나 신혼집도 코앞에 얻었어. 어머, 우리 오빠 센스 없다. 새언니 완전 싫겠다. 아니거든. 네 새언니가 좋다고 거기로 하자고 했거든. 니들 신우이 짓 하면 오빠가 용돈 안 준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완전 잘할 거거든. 저희 가족은 마지막 회포를 풀었어요. 그리고 활짝 웃는 이젠 다 커버린 민재를 보고 생각했죠. 이런 복덩이를 나도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고마웠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었겠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 결정은 친정에서도 반기지 않았어요. 제가 낳지도 않은, 그것도 사내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당연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힐 수 없었고, 그리하여 친정과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게 됐는데, 그런 저의 외로운 판단이 지금은 이렇게 감동으로 돌아오다니,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지만 저는 그것도 씁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제가 용기 낼 일 따윈 없었을 거니까요. 비록 돌고 돌아 지금의 완전한 우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제 사돈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마운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귀한 따님을 저희 아들에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 아들 받아주신 그 마음 깊이 감사하며 저희도 며느라이를 어여삐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지켜지길 소망하며 끝으로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들, 엄마가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상에 죄 없이 상처받는 아이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